네, 안녕하세요. 고성의 테크리뷰 제일막건 GCPD 고성입니다. 자, 오늘은요. 요즘같이 이제 모든 것이 암호화되고 있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제가 알기로는 가시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가시성 이상의 그 무엇이 더 있다고 지금 주장하시는 오늘 FI 네트워크스의 신규 상무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너무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네네네. 아, 오랜만에 뵀는데, 갑자기 뭐 이렇게, 호심을 자극하는, 이거 낚시 아니죠? 오늘 낚시 세미나 아니죠? 진짜 낚시 뭐 아닙니다. 있는 거죠? 낚시 아닙니다. 뭐 있는 거죠? 절대 낚시 아니고요. 세미 네. 다 들었는데, 네. 가시성 얘기만 하면 진짜 열받아요. 일부 가시성도 있지만, 네네네. 그 무엇인가를 전달해 드리려고 고심 많이 했습니다. 오케이. 네. 자, 우리 그럼 같이 오늘, 저도 몰라요, 무엇이. 이 무엇이 무엇인지, 네. 과연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인지, 우리가 업무에 과연 이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이 이런 것들을 오늘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제, 자, 오늘 뭐 주제 이렇게 나오는데 이따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먼저 이제 SSL, 뭐 이런 것들 TLS 이런 지수 성장하는데 지금 벌써 89%까지 이제 쓰나 보죠, 이제? 네네. 이게 이제 그 야. SSL, 우리 뭐 사실 SSL 트렌드를 약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SSL 트래픽 중에 이제 암호화 기법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TLS 1.2라는 네. 암호화 기법을 쓰고 있는 부분이 더 많아지고 있는 건데, 어. SSL 전체 트래픽 중에 아주 오래전에 SSL 3.0이라는 부분이 TLS 1.2 전에 나왔던 네네. 암호화 기법이었는데, 네. 그 부분의 사용률이 이제 급감했고 1.2가 이제 많이 좋아졌다라는 이야기인데, 뭐 이유는 간단합니다. 뭐 3.0의 보안 홀이 네. vulnerability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네네네. 네, 그 부분이 너무 이제 많이 강조되다 보니까 이제 안전한 암호화 기법인 1.2가 대세를 네. 이루고 네네네. 있다라는 이야기 부분입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인 이제 그 퍼블릭 키 할 때 이제 RSA 공격 많이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들인데 밑에 있는 거는 뭡니까? 이게 일단 발음이 일단 힘들 것 같은데 디피 헬만이라고 합니까? 디퍼 헬만. 디피 헬만. 네네. 네네네. 제 발음이 후질 수도 있어요. 네네.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아, 그래서 지금 막 잘 버무리시는 것 같아요. 지금요. 정확하게 영어가 발음하시고. 약해서. 네네네네. 자, 그 RSA라면 굉장히 그 전통 있는, 그죠? 아주 안정적인 그 암호화 키라고 알고 있는데 네. RSA도 뭔가 문제가 있나 보죠? 이렇게 또 새로운 게 나오지, 디폴머 같은 게. 사실은 약 한 4년 전, 5년 정도 됐을까요? 네. 미국 쪽에 이제 그 우리가 중요한 데이터가 움직이는 음성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이걸 다 축적을 해놨어요. 네. 그 정보기관이 이 정보를 도청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네네. 이제 좀 이게 폭로가 됐는데 그렇죠, 이 정보를 그렇죠. 네, 맞아요. 기억나시죠? 좀 맞아요, 오래된 맞아요. 얘기입니다. 맞아요. 네네네. 위키리크스가. 맞습니다. 잘하시네요. 네. 그 데이터가 있었는데 사실 그 당시에 이걸 풀 수는 없었을 거예요. 네네. 이게 그 당시에 RSA 키로 아. 이 부분을 이제 풀 수는 없었던 상황인데 이제 요즘 슈퍼컴퓨팅에 대한 어떤 컴퓨팅 파워가 굉장히 높아지다 보니까 RSA 키가 없어도 이걸 이제 풀어버릴 수 있는 상태가 발생이 된 거죠. 네네. 1024 키라는 이제 암호화 기법을 써서 키 레벨을 가지고 암호했던 이 데이터가 이제 풀리기 시작한 거예요. 또 이제 양자 컴퓨팅. 예, 그렇죠. 요즘 양자 컴퓨터로 가면 이게 굉장히 빨리 풀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빨리 풀려요? 그럼요. 훨씬 더 뭐 이게 뭐 한 달 걸렸던 게 뭐 하루 만에도 풀릴 수도 있고 네. 뭐 1년 걸렸던 게 뭐 한 달 만에 풀릴 수도 있고. 네네네. 근데 암호화 기법을 구글 같은 경우는 이제 2048키로 이제 그래서 좀 오래됐지만 이제 암호화 네네. RSA를 바꿨죠. 네네. 근데 그 부분으로 이 보안을 해결할 수 있냐? 우리가 통상적으로 SSL에 대한 보안이 키를 잘 보관을 해서 이걸 암호화 우리 키가 이제 유출되지 않고 네. 안전하게 운영하는 거 하나, 그걸로 방어하는 방법 하나. 네. 또 한 가지는 이런 양자 컴퓨팅이 있다 하더라도 이걸 푸는데 뭐 10년이 걸리든지 20년이 네, 걸리든지 네. 이런 식으로 오래 걸린다면 보호될 수 있는 부분의 그렇죠. 영역 하나. 네. 그렇다 하더라도 풀린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10년 뒤에 풀렸다 하더라도 네. 10년 뒤에 있었던 사건을 가지고 뭐 정치권에서는 뭐 비슷한 내용도 그렇죠. 쓸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음. 문제가 생기는 포인트가 그렇죠. 분명히 있죠. 요새 뭐 미투 같은 거 보면 20년 전, 30년 전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네네네. 네, 그런 이제 문제가 있는 게 이제 RSA가 가지고 있는 어쩔 수 없는 이제 한계의 약간의 영역이었고 더 중요한 거는 양자 컴퓨팅이 풀어내는 능력은 뭐 그렇다 손 치더라 하더라도 네. 정말 더 중요한 보안 홀 하나는 과거 데이터를 누군가 쌓아놓고 언젠가 그 키를 뭐 1년 뒤가 됐지 10년 뒤가 됐지 이걸 뽑아내서 네네. 취약성을 가지고 키를 훔쳐내서 네. 예전 데이터를 그걸 가지고 복화시켜서 볼 수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네네네. 뭐 물론 보안 장비가 키 자체에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키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죠. 네네. 이 키를
유출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비트수를 높이는 걸로 할 것이 아니라 키 자체 유출되고 끝나는 거니까. 그렇죠. 네. 네, 그렇죠. 그 키를 보호하는 기술들은 다 있어요. 오케이. 있지만 네. 여하튼 유출될 수가 있다. 그렇죠. 유출의 가능성이 0.00001%라도 있다. 네네네. 자, 이랬을 때 어떻게 우리의 이 데이터를 암호화했던 데이터를 잘 보완시킬 수 있을 것이냐. 네네네. 이게 이제 숙제였죠. 네. RSA를 개발하시고 이제 SS를 개발하시는 분들이 이게 굉장히 큰 숙제였는데 네. 이거를 그냥 해결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Perfect Forward Secrecy PFS입니까? 맞습니다. 네네. PFS. 퍼펙트 완벽한 네. 포워드 전달 시크릿이 비밀. 아니 뭐 영어 잘 못한다면서 뭐 번역까지 해? 아 이게 제가요 PFS가 뭔가 네네 오케이. 이거를 어. 일단 한글로 뭔 뜻인지를 알고 나야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네. 아, 왜 퍼펙트라는 용어를 썼을까? 왜 P라는 용어를 썼을까? 이게 되게 궁금했어요. 우리가 포워드 시크릿이라는 네. 부분은 뭐 얘기할 수 있는데 왜 이 사람이 퍼펙트라는 얘기를 우리가 썼을까라는 게 좀 궁금했고요. 네. 다음표 두 개 있는데요. 네. 완벽하다라는 뜻을 이야기하고 네네 있는 오케이. 겁니다. 네. 네. 네, 그 기법이 이제 아까 디퍼 헬만의 기법을 네. 가지고 이걸 어떻게 했다. 좀 쉽게 어떤 식으로? 네, 이게 되게 이제 그 쉬운 되게 간단한 건데요. 직관적이겠죠? SSL에는 굉장히 그 좋은 암호화 기법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뭐 키에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잘 보완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기법은 없었어요. 네. 그게 포함된 게 이 기법인데요. 키를 우리가 보통 이제 그 키라는 거는 열쇠잖아요. 그렇죠. 데이터를 까볼 수 있는 열쇠고 데이터를 잠글 수 있는 열쇠입니다. 암호화할 때는 잠고 네. 복호할 때는 푸는 거예요. 문 여는 거예요. 이 키를 만약에 우리 집에 열쇠가 있는데 이 열쇠가 우리 요즘에는 키를 돌려서 이렇게 돌리지 않고 네. 비밀번호를 누르잖아요. 그렇죠. 비밀번호를 내가 날마다 바꾼다고 가정해봐요. 아니면 5분마다 바꿔요. 그 바뀐 비밀번호를 내가 나만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러면 이 키가 유출됐다 하더라도 그렇죠. 바뀌는 순간까지는 뭐 혹시 데이터가 어떻게 유출될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는 키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걸 암호화를 풀 수가 없죠. 네네네. 키가 유출된다 하더라도 그 키로는 과거의 데이터는 풀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키인데 그 일시적인 일정한 시간 동안만 그 키를 가지고 사용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똑같은 키지만 다른 키로 이게 변형돼서 통신이 일어나요. 되게 재밌게 만든 네네. 거죠. 네, 그게 퍼펙트 포워드 시큐리시 기술이다. 네.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많이들 쓰이고 있나요? 그래서 PFS가 이건 이제 그 우리가 보통 RSA 암호화 방식이 아니라 네. ECC 암호화 방식을 SSL에서 우리가 보통 적용을 하면 이 PFS는 그대로 그냥 자동 적용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많이 사용하는 뭐 구글 사이트, 뭐 네이버 뭐 이런데. 네. 네, 제가 카카오도 그런지 뭐 카카오도 그럴 겁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 RSA 키를 가지고 움직였던 RSA 암호화 방식을 취했지만 네. 이제는 ECC, 이 PFS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다 바꿨어요. 그렇다면 이게 기존에 있던 이제 보안 장비들이 얘를 까보기가 쉽지 않겠네요. 그거 어떻게 네? 하셨어요? 복호하려면 네. 뭐 그런 거 있어야지 복호할 수 있잖아요. 네네. 뭐 다음 슬라이드. 여기 나왔네요. 네네. 이게 이제 전환을 시켰는데 문제가 이제 생겼던 거는 기존에 나름대로 그 SSL에 대한 보안 영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네. 보안 장비들이 우리 회사로 들어오는 트래픽을 그렇죠. 키를 주고 네. 키를 거기다 올려놓고 네. 들어오는 트래픽에 대해서 복사를 해서 우리가 미러라는 표현을 쓰죠. 네. 복사를 해서 네. 이걸 보내면 어차피 똑같은 키니까 내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보고 해당되는 부분을 복화하고 내가 보안 영역 수행하고 필요하면 차단도 하고 네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보고 이렇게 해왔던 게 기존의 RSA 키 방식이었어요. 네. 근데 필요에 의해서 필요가 아니라 당연히 가야 될 일이죠. 네네. PFS 방식으로 암호화 로직을 바꿨습니다. 바꾸는 거 되게 쉬워요. 사이퍼 네. 슈트만 딱 바꾸면 돼요. 기존에 있던 거에서 암호화 슈트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슈트인가? 네, 슈트를 딱 바꿔요. 그러면 ECC 통신이 그냥 바로 일어납니다. 네. 아무것도 안 바꿔도. 그러면 키가 유출됐다 하더라도 네네. 키가 있다 하더라도 네. 복화를 못 해요. 누가 누가 할 수 있냐? 아무도 못할 것 같은데. 아무도 못 하잖아요. 퍼펙트잖아, 퍼펙트. 네, 아무도 못 하잖아요. 네네. 누구만 할 수 있어? 이거를 서로 간에 통신하는 그 주체만 할 수 있어요. 네. 딱 그 둘간만 사용자와 네네. 사용자 브라우저, 예를 들어 브라우저와 그 다음에 그걸 수행하고 있는 서버 시스템 네네. 이 둘간만의 세션 키가 만들어지면서 네. 그 둘만 움직이고 똑같은 키를 다른 애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네네. 검증된 나의 실제 키 여기 있는 키를 갖다 하더라도
복구를 못합니다. 미뤄받은 데이터로. 네. 이게 이제 SSL 가시성에서 음. 기존의 방식의 내용 대비 심각한 문제를 기존 보안 장비가 암호화를 풀 수 없는 네네. 심각한 문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굉장히 재밌는 거는 사이퍼2만 바꾸면 이렇게 네. 안전하게 나의 데이터가 보안되는데 어느 고객이 PFS 방식으로 이걸 전환을 안 하겠어요. 그렇죠. 그냥 그냥 세팅만 바꾸면 되는 거니까. 네. 그러면 나의 보안 장비는 기존에 밀어받은 트래픽으로 무용지물이 되는 거네요. 효과를 못해요. 엄청난 투자를 했고 관리를 했고 운영을 했던 이 시스템들이 보안을 관련된 부분으로 이걸 수행하지 못하는 영역으로 딱 바뀐다는 거죠. 네. 심각한 문제죠. 네. 네. 그거는 굉장히 그러면 그 현재 많은 현저하는 보안 장비들이 지금 그런 문제를 다 안고 있겠네요. 지금 당연히 현재. 있죠. 지금 ECC 통신 지금은 현재 그러면 많은 서비스들이 그 ECC로 많이 갈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대로 많이 가고 하면. 있습니다. 네. 많이 가고 있겠네요. 지금 SSL 암호화 트래픽이 전체 트래픽의 네. 뭐 제가 뭐 이건 뭐 여기서 공개해도 네네. 될지 모르겠지만 네네네. 비공식적으로 어느 서비스 프로바이더 쪽에 네. 이야기로 한다면 모바일 트래픽 기준으로 하면 50%를 벌써 넘었다. 네네. 60, 70%? 뭐 벌써 네. SSL 통신이 일어나는 부분이고요. 네네. 네. 이 SSL 안에서 RSA와 ECC의 비율은 어떻게 되냐? 초기에는 당연히 RSA가 RSA. 대세였죠. 지금 그렇죠. 다 ECC로 다 바뀌고 있습니다. 거의 지금쯤이면 예전에 좀 오래됐을 때가 한 30% 이상이었는데 지금 50% 이상이 넘어갔겠죠. 아까 저기 세팅이 쉽다면 네. 안 할 이유가 없지. 전혀 없는 네네네. 겁니다. 그렇죠. 그냥 턴오만 시키면 되니까. 네. 그리고 여기처럼 당연히 이제 호스트들은 뭐 이런 포워드 시크릿이 ECC 쪽을 선호하겠네요. 그죠? 네. 네, 당연히. 여기서 좀 이제 우리가 뭐 오늘 이제 처음 왔으니까 네. 오랜만에 다시 뵀으니까 네. 중요한 얘기를 하나 또 우리 얘기해야죠. 네네. 우리가 보통 암호화 기법은 아까 SSL 3.0 나왔고 TLS 1.1, 1.2. 1.0 있고 네. 1.1 있고 네. 1.2까지 우리가 많이 쓰고 있어요. 네네. 이제 아직 그 완전한 표준화가 거의 완료된 부분이긴 하지만 뭐 약간 표준화가 됐다 안 됐다가 소랑설레하고 있는 게 TLS 1.3 기술입니다. 아, 네네. TLS 1.3에서는 RSA 암호화 기법이 지원되지 않아요. 아, 네. 그래서 무조건 ECC로 네. 가게 되는 겁니다. 물론 네, 언제 네. TLS 1.3을 선택할 것이냐라는 얘기는 다른 얘기인데 TLS 1.3이 가지고 있는 그림, 이 그림 굉장히 제가 봐도 좀 뭐 저희 회사에서 뭐 만든 건데 참 잘 만들었더라고요. 네. 이게 그림이 지금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10번의 단계를 통해서 핸드쉐이킹을 갔습니다. 우리가 통신을 하려면 네네네. 서로 그렇죠. 우리끼리만 통신하자. 그렇죠. 라는 약속을 주고받으면서 리퀘스트 완료되면 어크놀리지 뭐 이제 얘기하자 네네, 이렇게 그렇죠, 딱 하는데 그렇죠. 네. 이걸 3번 만에 끝내요. 아, 네. 속도도 빨라지고 더구나 이제 암호화 기법도 더 강해지고. 그러니까 이런 게 서비스 1.3. 프로바이더들이 네. 얘를 싫어할 리가 없겠네. 웹 서비스 프로바이더. 그렇죠. 이게 트래픽도 줄지 뭐. 네, 그렇죠. 그리고 보안 영역도 강화되지. 뭐 그렇죠. 네. 근데 회선 나선형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서비스 프로바이더는 그게 좋은데 문제는 이제 실제로 이제 보안 장비를 운영하는 이제 그런 부분 그런 거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좀 고민이겠네요.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작은 선물을 하나 드릴까. 네. 네. 연말도 됐고. 네네. 네. 어떤 선물? 뒤에 하면 말로만. 아씨, 말로 아니 뭐 우리 아니 말로 다 때우려고 그래. 추첨해서 커피도 드리고. 나도 뭐 준다고 지금 뭘 끄집어내가지고. 아니 뭐 커피는 일회성이지만 이 뭔가 기술에 네, 대한 오케이. 뭐 좀 도움이 되시는 게 하나 네. 가지고 계시면 네. 이게 오랫동안 사용할 수 근데 있죠. 네. 뭐 그렇죠. 뭐 맞는 말씀이지만 네. 그 맞는 말씀인데 그것이 우리가 그 실제로 업무에 적용 가능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적용 가능해야 되는 거죠. 쉽게 적용 가능해야 그럼요, 그죠? 맞습니다. 네. 네네. 그게 또 엄청 비싸도 안 되는 거예요. 가격 비싸면 안 되죠. 네. 네네네. 이게 우리가 ROI가 나와야죠. 엄청 어려워도 안 되고, 네, 엄청 TC로도 나와야 되고. 엄청 시간이 걸려도 안 되는 거고, 엄청 어려워도 안 되는 거고, 엄청 비싸도 안 되는 거죠. 네네네. 네, 맞는 말이더라 하더라도, 그렇죠. 그죠? 네네. 네네. 뭐, 네. 이거 우리 페이지랑 좀 다른 얘기를 했는데, 네네네. 이 메시지는 뭐 당연한 얘기인데 한번 강조가 필요하죠. 네네. 볼 수 없는 거는 보할 수 없는. 네. 우리 제로 트러스트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렇죠. 네. 아무것도 믿지 마라. 네. 뭐 이런 얘기를 보통 하는 이런 세상에 보이지도 않으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맞아요. 네. 자, 그다음에 현재 이거는 이제 이 그림은 네. 현재 이제 기존 환경이죠, 거죠? 네, 맞습니다. 네네네. 이게 이제
ECC 우리 아는 PFS 방식에서 그렇다면 보안 장비가 어떻게 운영을 해야 기존 보안 장비를 가시성을 확보하고 운영할 수 있는가라는 디자인 설계입니다. 유일한 디자인 설계예요. 네네. 이 설계 말고는 불가능한 겁니다. 네. ECC RSE 제외하고요. ECC는 이 디자인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데이지 체인이라는 용어를 쓰는 이건 거의 표준 용어입니다. 데이지 네. 체이닝 방식, 네. 나열하는 방식, 붙여서 연결하는 네네네네. 방식을 데이지 체이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 몰라서 구글링한테 물어봤습니다. 구글 네네. 형님한테 물어봤더니 친절하게 한국말로 설명이 나와 있더라고요. 데이지 체이닝이라는 거는 나열해서 움직이는 디자인이다. 네네. 네. 보시면 사용자 유저가 있고 그다음에 인터넷 방화벽이 있고 뭐 있는데 인터넷 네네. 사이에 딱딱딱 인라인으로 삭삭삭삭삭 들어가 있죠. 네. 하나씩 네. 연결이 됐죠. 시퀀셜하게. 네, 시퀀셜하게. 우리가 이거 뭐 파일럿 이런 뭐 디자인 이런 얘기도 합니다. 파일럿이 아니지. 사일로. 네네네. 미사일 날아가는 네네. 그 경로를 사일롯이라고 하잖아요. 네, 사일로 다 알고 있어요. 네네. 예. 저는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사일로 날아가는 네네. 것처럼 일자로 이제 그런 부분인데 왜 그러냐면 내가 SS를 처리하는 주체가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사일롯으로 들어가면 데이지 체인으로 내가 주체가 돼요. 네. 그래서 사용자하고 첫 번째 웹 게이트웨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애가 네. SS를 해요. 복화를 한 다음에 뭔가 처리를 해요. 그 다음에 다시 암호를 해서 두 번째 DLP한테 던져요. 네. DLP가 그걸 암호를 풀어요. 내가 주체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복화한 다음에 뭘 수행을 해요. 암호에서 그 다음 장비에 넘겨요. 안티 마르웨어 장비한테 보내요. 안티 마르웨어 장비한테 다시 암호를 풀어요. 네. 아이고. 보고 넘겨요. 계속 이런 식으로 쭉 돌리면 보안 장비를 다 쓸 수 있죠. 네네네. 아무 문제 없이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아무 문제 없이 쓸 수 있을까요? 엄청난 오버헤드가 많아질 것 같기도 하고 네. 아니 뭐 벤더마다 성능이 빠방한데 네네네. 뭐 우리 이 성능 나오는 거 개런티 합니다라고 할 수 있는 건데 당연히 네. 가능하죠. 네. 그렇지만 그거는 이제 벤더의 이야기고 네. 뭐 저희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네네네. 실제 이런 거를 이제 검증 기관을 가지고 검증을 해봤어요. 네, 슬라이드 한번 딱 눌러 보시면 네네. 딱 나오는데요. 얘기 빨리 넘기죠. 네, 네. 넘기고 NSS 랩에서 네, 이걸 테스트를 했습니다. 네. 제가 이제 고객분들을 만나서 SSL에 대한 자, NSS 랩이 어떤데요? 공인된 검증 기관입니다. 오케이. 네, 네네네. 테스트해주고 오케이. 성능 뭐 해주는 네네. 공인된 기관입니다. 2018년 네. 가장 최신 방화벽, 여기서 방화벽 표현은 차세대 방화벽이었던 네네. 것 같아요. 네. 링크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면 다 나와요. 성능 테스트를 했는데요. 제가 고객 사이트한테 고객분하고 미팅을 해보면 뭐 SSL 처리해도 트래픽이 많지 않아서 뭐 성능 스루프 떨어진다고 하는데 나 충분히 커버 되더라. 네. 우리 장비 상계 뭐 20G, 10G짜리 처리하는데 우리 SSL 트래픽 기껏해야 뭐 1기가, 2기가 뿐이 없어서 용량 충분해요. 네. 그래서 뭐 적용할 수 있어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항상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의 문제는 뭐였냐면 속도가 느려진다는 얘기가 나와요. 속도가. 성능은 지원하는데 스루프는 나오는데 네네네. 이걸 처리하는데 속도가 느려진다. 음. 유저 익스피리언스가 떨어진다. 네네. 체감 속도를 떨어뜨려 버려요. 자, NSS 랩에서 검수를 해봤더니 얼마큼 떨어지냐? 672% 응답 시간이 느려진다라는 얘기가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응답이 느려진 거죠? 느려진 겁니다. 빨라진 게 아니고 오케이. 느려진 거예요. 네. 야, 굉장하네. 자, 1초 걸렸다고 한다면 600초 걸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기 뭐야? 6초 걸린 거죠? 6초. 600초니 600초 6초 600초 1초가 6초지 672%인데요? 100%가 그러네 6초 600초면요 그러네 네. 난리 납니다. 회사 난리 나요. 근데요 우리가 6초가 되더라 난리가 나요. 우리 레이턴시가 네. 넘어가는 게 마이크로 오케이. 세컨드입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6배 느려진다는 것은 네. 그 현업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용납할 수 없는 거죠. 적용을 못 하는 거죠. 네, 그렇죠. 이게 어디다 그러냐? 야. 장비마다 네. 거의 그러겠죠. 데이지 체이닝으로 해야 되는데 좋아 하나만 써. 뭐 2개, 3개, 5개, 이거 심각하네 이런 상태가 된다는 거죠. 네. 가시성만 한다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니죠. 그렇네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가시성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문제도 같이 해결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문제만 제시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것에 대한 뭐 아까 뭐 주신다는 게 네. SSL 옵니까? 그래서 뭐 저희 솔루션 약간 소개하려고 하긴 했는데 꼭 저희가 아니더라도 알아요. 이런 개념이 중요한 거니까. 네네. 자, 이게 어떤 개념인 건지 그거 일단 말씀해 주세요. 어떤 개념인 건지. SSL5가 자, F5가 SSL 가시성이라고 여지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네. 사실 세미나도 많이 했고
뭐 릴리즈 노트도 많이 보내고 뭐 마켓, 뭐 시장, 뭐 네네. 뉴스레터도 많이 보내고 했는데 오케이. SSL5라는 이야기는 아마 이 자리가 처음일 겁니다. 네네. 제가 처음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네. 오케스트레이터라는 이야기를 딱 저희가 이야기를 했어요. SSL에도 이제는 오케스트레이터가 필요하다. 네. 우리 오케스트레이터입니다. 아, 네. 요새 오케스트레이션은 네. 요새 클라우드 쪽에서 네. 워낙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다들 이제 이것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있고 네. 사실 제가 F5 처음 만난 게 벌써 한 6년 전? 네. 그때인데 더 됐는데요. 제가 6년, 7년 만나뵙는 지가 그때 한 8년 됐는데. 그때 뭐야 그 뭐 빅IP 네. 하면서 그때 제가 오케스트레이션 단어를 네. F5한테 처음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한 네. 8년 전인가 그때요. 네, 그래서 네, 좀 네. 이게 오케스트레이션? 네. 왜 이런 단어를 쓸까 했는데 아, 네. 세상이 지금 클라우드서부터 굉장히 오케스트레이션이라는 것이 요새 뭐 쿠버네티스라든지 그게 굉장히 뜨고 있거든요. 네네네. 다 오케스트레이션 뜨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 맞습니다. 기파들이 네. 그런 것처럼 얼마나 자동화를 잘하냐. 네, 그렇죠. 자동화뿐만 아니라 자동화를 넘어선 네네네. 조율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네네. 네. 자동화는 오토메이션, 오케스트레이터는 자동화된 시스템들을 어떻게 내가 네네. 융합적으로 관리할 것이냐라는 네. 게 오케스트레이션이니까. 네네. 자, 우리는 음, SSL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음, 우리가 오케스트레이션 할 수 있다. 네. SSL5라는 부분으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죠. 자, 약간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제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트래픽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네네네. 뭐 뒤에 설명이 나오니까 일단 들어오는 트래픽에 대한 부분도 할 수 있고 네. 나가는 트래픽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이제 하는 건데 이게 약간 좀 틀려요. 네. SSL에서 우리가 봐야 될 포인트로 본다면 외부에서 나의 서비스, 나의 시스템, 나의 서버로 어플리케이션으로 접속하는 상태의 트래픽에 대한 가시성 확보 그리고 보안 장비 영역을 어떻게 넘길 것이냐 네. 이게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직원분이 네, 그렇죠. 인터넷 사이트를 갈 때 어떻게 이거를 잘 관리할 것이냐 네네. 아웃바운드에 대한 오케이. 오케스트레이션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네. 이거를 조율할 것이냐 음. 라는 부분에 이제 필요성이 있는 거죠. 아까 같이 그 사용자 편의성 계속 유지한 채로.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오케이. 네. 자, 요게 이제 아까 우리가 PFS 할 때 네. 그 인바운드 트래픽 아까 문제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네네네. 자, 네, 요 부분을 음. 제가 유일한 디자인이 데이지 체이닝 방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근데 데이지 체이닝으로 기존 미러 장비를 넣는다는 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네. 왜 그냥 어떤 장비들은 미러 모드만 작동하는 보안 장비가 있고요. 인라인도 지원하지만 네. 미러만 작동하는 장비들도 네. 있어요. 그런 장비는 미러 받은 트래픽으로 미러 받았다는 걸 우리가 보통 패시브 패턴으로 트래픽을 받았다고 표현을 네네. 하는데 네. 이런 트래픽을 인라인은 어떻게 넣어요? 그럼 그 장비는 못 쓰는 거잖아요. 이런 장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문제인 거죠. 네네. 자, 이걸 해내야만이 오케스트레이션이죠. 그렇죠. 기존의 데이지 체인을 기존 원래 있던 그 디자인 아키텍처를 하나도 변경 없이도 PFS로 통신을 한다 하더라도 네. 나는 여기에 RSA를 까볼 수 있는 시스템 쪽으로 트래픽이 전달돼서 분석할 수 있도록 이거를 바꿔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오케스트레이터라는 그렇죠. 용어를 쓸만한 거죠. 네네네. 네. 자, 우리가 보통 말하는 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지나가는 거를 네. 통상적으로 우리가 가시성이라고 하면 복화된 원 데이터를 복화된 상태 그대로 이걸 그대로 복화된 상태로 보내줘요. 네. 기존 보안 장비에는 암호화를 풀 수 있는 모듈과 암호화를 풀 수 없는 모듈이 같이 보통 지원을 해요. 보안 장비들이. 네네. 근데 SSL은 암호화를 풀 수 있는 키를 가지고 이걸 보고 있었고 SSL이 아닌 트래픽은 그냥 받아서 보고 있었을 거예요. 이 로직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꿔야 되죠. 다 그냥 암호화가 아닌 트래픽으로 이걸 보여야 되는 상태로 바뀌는 거죠. 네네. 가시성을 해서 보내면 다 암호화가 안 된 상태로 넘어가니까. 그잖아요. 네네네. SSL도 암호화가 안 된 상태로 넘어와요. 아, 네네. 아주 일예로 간단히 보면 SSL 트래픽은 보통 443 TCP 포트를 써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쓰는 웹은 80 포트를 보냅니다. 네. 일부 보안 장비들은 443으로 오는 트래픽에 대해서는 나는 이건 SSL이다라고만 뭐 그냥 인식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당연히 암호화 트래픽만 오는 포트야. 왜냐면 표준이니까. 네네. 근데 443으로 복화된 트래픽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건 암호화된 트래픽을 난 보고 있는데 복화된 트래픽이 왔어. 난 몰라. 아, 그리고 이걸 처리 못하는 장비들이 있어요.
이걸 패치들을 하셨죠. 네. 443이라 하더라도 복화된 트래픽이 올 수 있으니 복화된 트래픽이 오면 워킹하도록 이걸 바꿔. 다 했을까요? 모든 벤더가? 아, 아닌 벤더도 있죠. 그렇죠. 네. 그리고 바꿨을 때 잘 워킹될지 이런 거 검증 아직 안 됐어요. 가장 베스트 아이디어한 방법은 오케스트레이터라고 한다면 기존 방식 그대로 다 보내줘요. PFS 그대로 보내주고 네. 복화된 트래픽을 보내는 게 아니라 어, 여기는 RSA를 얘가 수행할 수 있으니 어, 예전에는 복화된 트래픽을 보내는 방식이었다고 한다면 얘는 RSA를 보니까 SSL은 RSA를 그냥 보내요. 아, 네. 기존에 RSA를 볼 수 있도록 장비 튜닝을 하고 사이징을 했으니 굳이 이걸 SSL로 복화해서 보내지 말고 그냥 RSA로 보내줘. 위는 원래 통신은 PFS라 하더라도 네네네. 이것도 중요한 요청 사항 중에 하나겠죠. 네. 일부 보안 장비가 내가 10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9개는 443 포트에 대해서 내가 복화된 트래픽도 수용하는 기능이 있어요. 네. 근데 하나가 없어요. 네. 그럼 하나는 못 보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것도 볼 수 있도록 똑같이 다 해줄 수 있다는 부분도 지원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거 되는 거 없습니다. 네. 네, 이런 거 되는 게 없는 게 아니라 이런 거 돼야 돼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또 다른 하나의 디자인 아키텍처 설계를 네. 변경 없이 데이지 체인으로 올리지도 않아도 되고 오케이. 변경도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기존의 RSA는 다 지금 하는 거니까 장비들이. 지나가는 거는 그렇죠. PFS PFS 로 ECC로 돌리고 네. 실제 미러 미러 트래픽은 RSA RSA 로. 방식으로 보내줄 오케이. 수도 있다. 오케이. 물론 가시성으로도 할 수 있지만 오케이. 네. 되는 벤더가 과연 있을 수 있을까? 네, 네. 오케이. 퀘션 마크긴 하고요.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F5는 된다. 네. 근데 아이디어는 굉장히 그냥 심플한 아이디어인데, 심플하죠. 그죠? 네. 하기는 쉽지 않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재밌는 부분 아까 이 부분을 왜 저희가 좀 많이 제가 강조를 했냐면 일부 가시성 장비들 SSL 가시성을 하는 장비들이 이러한 지나가는 트래픽을 복화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네. 주체가 되지 않고 지나갈 때 키로 복화를 한 다음에 그거를 검증하고 뭔가를 하고 뭐 제어를 하고 넘기는 이런 지나가는 트래픽을 암호화 키를 가지고 복화해서 운영하는 로직들을 취하고 있는 게 꽤 많은 SSL 보안 장비들의 네네. SSL 가시성 장비들이 이런 부분으로 많이 돌고 있습니다. 네네. 자, 이런 장비들은 우리가 PFS 황태로 이걸 바뀐다라고 한다면 주체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무용지물이죠. 복화를 못해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어렵습니다. 물론 벤더마다 그거를 할 수 있는 기술을 막 애드시키고 패치하고 업그레이드 하겠죠. 한다면 아까 같이 오버헤드가 이제 크겠죠. 뭐 그런 부분도 좀 리스폰스 있을 타임도 거고. 늦어지고 네네. 뭐 이제 뭐 보안 장비들은 특히 더 그 영역이 크죠. 네네. 네. 오케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1.3 나왔는데 1.3에 네네.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거야? 기존에 지나가는 거 모듈이 이런 식이에요. 1.3 프로토콜을 누군가 써요. 네네. 우리는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1.3 트래픽에 대해서는 TLS 1.3 트래픽에서는 우리는 처리를 복화 못하고 암호화 상태로 그냥 보낼 수밖에 없어요. 네. 이게 그냥 통상적인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새로운 프로토콜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그래서 이 SSL 오케스트라에 요 이제 밑에 이제 4가지 항목이 있는데 이 항목은 뭐죠? 이게 이제 오늘 제가 드리려는 무엇입니다. 네. 앞부분은 아키텍처에 대한 오케이, 이야기를 오케이. 좀 했고 구체적인. 네. 뭐 사실 엄청 구체적인 건 아니에요. 이게 네네. 거의 다긴 한데 네네. 이걸 만드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아, 우리가 첫 번째 제가 자, 이게 언제 나온 거예요? SSL 오케스트레이터가 네. 이게 언제 나온 겁니까? 나온 언제 지는 실제 제품화된 겁니까? 제품화된 지는 2년 전. 2년 전. 네. 그리고 정식적으로 마켓에 제대로 런칭 시작하는 건 right now this time입니다. 굉장히 일찍 나온 거네요. 일찍 그죠? 나왔죠. 그 네. 이런 지금 아까 말씀드린 TLS라든지 이런 추이가 이제 한 게 아까 2017년부터 막 이렇게 된 건데 나온 게 2년 전이면 2016년도에 맞습니다. 나온 거네요. 네. 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거를 얼마나 잘 만들고 네. 실제 고객분들이 필요한 기능을 여기다 머지시키고 정말 SSL에 대한 트래픽을 어떻게 핸들링해야만이 제대로 우리가 핸들링하는 것인가. 네네. 그리고 완벽하게 얼마나 완벽하게 이거를 만들 것이냐. 라는 부분에 시간이 필요했고요. 네. 물론 그 중간 단계로 저희가 굉장히 많은 레퍼런스나 이런 부분을 SSL 가시성으로 FI의 유스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엄청 많고요. 네네. 그렇지만 오케스트레이터를 엄청 많다는 얘기하는 게 몇 개 이상 되는데요? 대략
웬만한 이름 있는 데는 이제 저희 걸 쓰시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네. 네. 대기업, 오케이, 그다음에 오케이. 뭐 포탈, 뭐 이런 네네. 데도 많이 쓰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고 네네. 굉장히 많은 고객분들이 저희 장비를 운영하고 계시다. 네. 뭐 제조 업체도 쓰고 계시고. 네. 거기에 이제 그러면 이제 SSL 오케스트레이터가 이제 또 들어가겠네요. 그걸 사용하실 수 네, 있죠. 네, 네. 네. 이제 그 부분이 환경이 바뀌어졌으니까 지금.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환경은 대로. 계속 바뀌고 네, 있으니까. 네, 네. 네. 자, 이 네 가지를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죠. 아, 네, 네네. 좋습니다. 네. 자, 먼저 일단 폴리시 기반의 트래픽 스티어링을 하셨는데 네. 영어 주저자죠. 이 뭐예요 이게 한마디로? 자, 일단 우리가 폴리시라고 얘기를 하죠. 어. 정책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네. 어떠한 정책에 매칭되는 놈은 이런 트래픽은 이러이러한 보안 장비를 거쳐서 가. 우리 회사에 보안 장비가 10개가 있는데 10개 너무 많나? 6개, 5개 있는데 5개 다 거쳐야 돼. 네. 어떤 이 트래픽은 거칠 필요가 없는 트래픽이야. 아, 정책 기반으로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케이. 정책 기반으로 이걸 돌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니, 정책 기반을 한다 하면 되지. 뭐 트래픽 스티어링 뭐 이렇게 자, 이 트래픽 스티어링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 그래요? 자, 우리가 스티어링이라는 용어가 운전하는 거잖아. 핸들 돌리는 아, 거. 네네네. 어? 이게 핸들링이 스티어링이라는 뜻이군요. 그래, 맞아요. 네. 핸들 제가 돌리는 이것도 거. 영어 짧아서 찾아봤습니다. 네네네. 스티어링 이제 네트워크 단에서의 스티어링이라고 한다는 거는 네. 네트워크 IT 업체에서 운전하는 사람 말고 네네. IT를 운전하는 사람, IT를 운영하는 분들 입장에서의 스티어링은 네. 트래픽을 이렇게 내가 원하는 쪽으로 핸들링하는 걸 말합니다. 네네. 나의 트래픽을 왔을 때 어디로 한번 보냈다가 들어오면 어디로도 한번 보내고 얘는 그냥 보내고 얘는 뭐 이쁜 놈이니까 오케이, 뭐 오케이. 이런 거 이걸 스티어링이라고 그러고 네네. 내가 트래픽을 자유자재로 핸들링하는 그렇죠. 그걸 이제 저희 쪽 IT 업 쪽에 스티어링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네. 여기서 말하는 폴리시 기반의 트래픽 스티어링은 폴리시 기반의 SSL 트래픽을 우리가 스티어링 네. 한다라는 의미네. 네. 네. 자, 이렇게 되면 그 기업 입장에서 뭐가 좋아질까요? 첫 번째로 네. 아까 데이지 체인 구성이 네네. 아닌 상태로 밑에 뭐 시스템들을 놓고 네. 장비 보안 장비 1, 보안 장비, 보안 장비 3 이렇게 쭉 이거를 이렇게 세로로 나열을 해요. 네. 들어왔습니다. 트래픽이. 아, 네. 이 트래픽은 어떤 트래픽인지를 보고 보안 장비 4개가 5개가 있는데 네. 5개를 거쳐서 아이씨. 내려야 되느냐. 이 트래픽은 이거 나머지 필요 없으니까 3개만 거쳐. 오케이. 자, 그럼 이 보안 장비가 똑같은 급으로 똑같은 성능을 할 보안 장비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확장성이 필요해요. 맞아. 네. 어디만 올리면 돼요? 그것만. 아, 그러니까 토폴로지 다양한 토폴로지를 제공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저희는 이걸 이제 서비스 체이닝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자, 체인 사슬을 묶어야 되는데 네. 어떻게 폴리시 기반으로 어떻게 이걸 체이닝을 돌릴 것이냐. 네네. 이 서비스 체이닝이요. 요즘 되게 각광받는 기술인데요. 네네. 요즘 그 서비스 프로바이더 쪽에서 보면 이 서비스 체이닝을 하는 장비들을 이제는 백본에다 넣기 시작했어요. 네. 과거에 서비스 체이닝을 우리 백본에서 서비스 체이닝을 어떻게 해? 장비들 백본 지금 트래픽 안전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뭐 이런 막 엄청난 이런 리스크가 큰 포인트잖아요. 네, 그렇죠. 거기서 스티어링을 돌린다? 아이씨, 말도 안 돼. 뭐 이런 상황들이 됐던 게 예전 상황인데 요즘은 웬만한 서비스 프로바이더에 웬만한 아주 중요한 데 빼놓고 웬만큼 처리하는 트래픽 백본 사이에는 스티어링 장비가 들어가 있어요. 네. 네, 어느 밴드라고 얘기를 말씀드리는 건 너무 뭐 좀 그렇긴 한데 네. 그만큼 스티어링에 대한 리퀘어먼트가 모든 IT 쪽의 네트워크 인프라스트럭처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팀, 특히 보안 쪽에 관련된 부분 얼마나 비용 효율적으로 움직일 것이냐, TCO를 줄이고 ROI를 올릴 것이냐. 뭐 그러니까 우리가 클라우드로 가는 거죠. 네, 그렇죠. 요새 뭐 가상화 클라우드 점점 로지컬하게 되고 컴포터가 되니까 굉장히 다양하게 변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보안도 그거에 맞춰서 빨리빨리 이렇게 응대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필요하겠죠. 그 맞습니다. 환경이. 예. 그게 이제 요즘 뜨고 있는 부분인데 네. 그런 장비들이 그렇다 하더라도 SSL에 대한 부분은 못 한다는 거죠. 네. 오케이. 트래픽을 어떤 거를 어디로 움직여라는 부분들은 할 수 있지만 SSL 트래픽에 대한 네. 가시성을 확보한 트래픽에 대해서 고성능의 노 레이턴시를 가지고 네. 플렉시블한 아키텍처 디자인을 지원하면서 스티어링을 돌려줄 수 있는 서비스 체인을 할 수 있냐? 없다라는 거죠. 네네.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서비스 체인이란 것은 이거는 이제 F5가 만든 게 아니라 제너럴 용 맞습니다. 아까 네. 데이지 체인처럼 그죠? 네네. 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우리의 용어고요. 여기 그림 보시면 네. 리스크한 웹사이트 같은 경우는 각종 보안 장비를 다 거치는 화면을 볼 수 있죠. 이렇게 네. 돌리는 거예요. 똑같은 장비입니다. 여기 네, 보시면 C사와 F사와 뭐 P사 이런 보안 장비들이 쭉 지금 보일 수가 있는데요. 네. 동일한 한 장비를 말하는 거예요. 아. 그림상으로는 뭐 여러 장비가 있는 것 같지만 한 장비를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번째. 여섯 번째까지 다 거쳐야 될 트래픽. 뭐 네 개만 거쳐야 될 트래픽. 오케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필요할까요?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이게 그 보안 자체가 그러니까 보안이 목적은 아니잖아요. 보안이라는 거는 이제 서비스, 비즈니스를 디지털 경제에서 그걸 원활하게 해주기 위한 보안은 필수인데 이 서비스, 비즈니스가 일단 굉장히 빨리빨리 변하고 있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IT 인프라도 지금 클라우드니 뭐 요새 뭐 컨테이너니 뭐지 굉장히 빨리빨리 그것도 민첩하게 변하고 있고 보안도 발맞춰서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보안 장비들이 아까와 데이체인처럼 딱 픽스드하게 돼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뭔가 얘도 이제 서비스 체인처럼 뭔가 이렇게 토폴로지가 굉장히 유연하게 이걸 맞춰서 발맞춰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게 아까 그 좀 SSL 오케스트레이션뿐만 아니라 그냥 시큐리티 오케스트레이션이 필요한 거 아닌가? 아, 네네. 네? 아, 시큐리티 오케스트레이션 그거 그 영역을 가셔야 되는 거 아닌가? 저희의 로드맵까지. 제가 필드에서 경험을 해본 이 기능이 왜 필요한가라는 부분에 필드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오케이. 기존의 보안 장비 쪽은 다 용량들을 맞춰서 다 디자인 설계를 끝내셨어요. 네. 그 수용할 만큼의 장비를 검토해서 사셨고 네네네. 뭐 사이징이 다 끝났던 사이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뭐 서비스 체인까지는 필요 없어. 네, 오케이. 뭐 와이나 뭐 다 되어 있는데 추가 막 만들 때 관심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얼마나 효율적으로. 근데 요즘에 보안이 그렇죠. 지금 있는 보안 장비의 보안 레벨로 모든 거는 너무 지나친 거고 대부분을 다 막을 수 있냐? 아니라는 거죠. 새로운 그렇죠. 보안 장비가 그렇죠. 들어올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우리 회사에 새로운 위협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럴 때 뭐 한동안 뭐 APT 공격 한동안 뭐 한 2년 3년 전에 난리 났었죠. 그렇죠. 네. 네. 그때 이제 그 뭐 보안 장비들은 우리 백본이 예를 들어서 20기가예요. 20기가 장비 사야 되잖아요. 20기가 장비가 만약에 200원이에요. 근데 트래픽 패턴으로 본다면 걔한테 우리 쪽에 움직이는 내부에서 뭐 들어오는 이 트래픽 서비스 거 우리는 필요 없고 뭐 해서 위치로 망을 옮겨요. 네. 위치 그쪽 트래픽만 있는 쪽으로 1기가짜리 이쪽은 뭐 우리 오케이. 트래픽이 아니니까 이건 필요 없고 이쪽이 들어오니까 그쪽에 링크가 이쪽에 있고 여기는 2기가 돌아가니까 2개 장비 여기다 붙여서 운영합시다.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그럴 필요가 없죠. 네. 어차피 그렇네요. 위에서 팔리시가 다 나와 있고 어디로 가는지 다 나와 있고 그치. 얼마 플렉시블하게 연동할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우리가 옛날에 뭐 사이징 한다 한데 뭐 이게 요즘 같은 클라우드 시대에 사이징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필요한 만큼 쓰면 되는 거잖아. 맞습니다. 그 요즘 같은 시대 디지털 경제처럼 보안도 그렇게 가는 거네요. 그죠? 그렇죠. 네. 사이징 의미가 없는 거죠. 왜? IT 인프라가 그렇게 가는데 보안이라고 거기 따라가야지. 어떤 트래픽이 얼마큼 있을지 그렇죠. 어떻게 알고. 그렇죠. 2기가 했는데 웬걸. 음. 그래서 그 백본 10기가 했는데 2기가 트래픽인데 갑자기 자, 근데 10기가 들어왔어요. 이거 영향 크거든. 근데 상무님 어쩔 수 이런 없죠. 말씀, 이런 메시지를 네. 이제 필드에 있는 사용자분들한테 이게 하시면 네. 이거를 공감을 많이 하시나요? 어떤가요? 못 하신 분도 있을 것 같기도 해서 어떠세요? 반응들이 이런 걸 메시지를 하시는 분도 전달하는 계시고. 네 비율이 안 궁금해. 하시는 궁금해. 비율이. 회의 끝나고 제가 따로 말씀드려요. 아니 뭐 어때요? 얘기하면 적구나. 이게 공감하는 사람 적어. 적다 많다가 아니죠. 이게 왜 그러냐면 한 명이라도 동의 안 한 분이 있는데 네. 그분은 이상한 사람이 되면 안 되죠. 알았어요. 그러면 안 되죠. 알았어요. 그분이 이상한 게 아닌데. 알았어요. 마치 그게 이상하게 우리가 포장해서는 안 되죠. 어쨌든 오늘 저는 이제 토크 나면서 진짜로 이게 진짜 클라우드가 그렇게 사이징 의미가 없는 시대로 가는 것처럼 진짜 보안도 그렇게 가는구나 하는 걸 오늘 이런 관점은 오늘 처음이네요. 네. 보안 좀 많이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런 관점은. 네. 네. 자, 모니터링 쪽은 뭐 특별히 모니터링이 뭐 좀 좋아진 게 있는 거면 뭐 UI가 좋아진 거예요? 뭐가 좋아진 거예요? 네, 이게 이제 고객분들의 피드백이 많이 반영된 겁니다.
SSL 가시성을 까서 보내는 것만 잘하면 됐어요. 네. 이제 그 이상이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고객분들의 눈높이가 이제 올라가죠. 네. 제가 딱 1년 반 중에 이제 한 2년 정도 안 되고 한 1년 반? 1년 반 정도에 세미나 행사를 가면 보안 담당자분들께서 너도 나도 SSL 얘기를 다 하셨어요. 네. 이게 딱 쌓고 SSL 다 얘기만 그 얘기만 다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네. 요즘 딱 가잖아요. 네. SSL 안 나와요. 어. 안 나오죠. 이제 그 트렌드가 마치 꺾인 것 같아서 네. 아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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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죠. 당시에 1년 반 전에는 뭘 원했냐? 가시성을 빨리 해줘. 그 솔루션이 필요해. 네네. 자, 이제 도입을 하셨어요. 가시성을 해서 안 보이는 블라인드 스판 영역을 우리가 보기 시작했어요. SSL 트래픽을. 자, 보는 것까지 좋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고 싶으신 거죠. 아. 도대체 뭐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원인을, 컨텍스트를. 네, 컨텍스트를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네네. 도대체 좋아. SSL 까서 보안 장비로 넘기는 건 니네가 했다고 해. 네. 도대체 뭔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도 보고 싶어. 그런 걸 네네. 제공을 해야 되죠. 네. 오케스트레이터가 뭔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아야 오케스트레이팅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렇죠. 자, 모니터링 향상된 부분에 대한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네.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부분을 볼 수 있다. 얼마나 많은 어떤 트래픽이 어떤 유형으로 어떻게 움직인다. 뭐 그런 부분이고요. 네.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어떤 복화 사이트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 아. 뭐 이게 얼마큼 지금 뭐 이루어지고 있고 얼마나 많이 접속하고 있는 이런 뉴스들에 대한 오케이. 부분을 보고 싶으신 거예요. 네. 예를 들어 뭐 SSL 사이트가 없는데 뭐 얘가 우리 쪽에 뭐 TLS 1. 뭐 예를 들어서 1.2 통신은 얼마나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1.0은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RSA는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 거고 뭐 등 여러 가지를 보고 싶으신 거죠. 이런 거를 보고 판단은 인간이 하는 거죠, 결국. 판단 인간이 하는 거죠. 현재는 판단이 네네. 인간은 하지만 네네. 이걸 이게 있어야 나중에 서제스트 한다지 뭐 오토메이션이 되고 그렇겠네요. 진정한 이제 그 SSL 오케스트레이터가 아니라 네. 우리가 말하는 뭐 NFV 오케스트레이터 네네. 뭐 말 그대로 뭐 전체 인프라 오케스트레이터랑 연동이 가능할 수 있는 거죠. 네. 자, 이건 뭡니까? HTTPS 차단 안내 페이지. 이건 이제 필드 경험 저희가 어. 한 2년, 1년 반 정도 있었던 부분에 네. 피드백을 좀 많이 반영해서 네. 무엇을 가장 원하셨는가 네. SSL에서 네네. 그때도 되고 지금도 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장비들이 돼요. 그렇지만 강조를 할 만한 포인트라서 제가 마지막 거의 슬라이드로 준비를 했는데요. 보안 장비들이 SSL을 까본 트래픽을 가지고 차단을 했어요. 네. 차단을 하면 사용자는 트래픽이 차단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페이지가 안 열릴 거잖아요. 그럼 장애라고 생각하지 결코 이거를 차단시켰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 네. 그래서 보안 장비들이 뭘 하냐면 당신은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이 사이트가 차단됐습니다라는 안내 페이지를 던져줘요. 네. 네. 오케이. 네. 무엇에 대해서? HTTP 트래픽에 대해서 던져줍니다. 네. 보여요. 내가 불법 사이트를 접속했나? 음. 아니면 회사에서 막은 사이트를 접속했나? 막혔네. 네네네. 이런 부분들이 돼요. 자, 이 안내 페이지가 잘 넘어가야죠. 그렇죠. 사용자 측에. 그렇죠. 그렇죠. 이게 쉬운 기술이 아니었어요. 생각보다. 이거 굉장히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이게 이 부분이. HTTP를 수행하는 거는 매우 쉬워요. 자, HTTPS, SSL에 대해서 이거를 수행해. 자, SSL을 이거 수행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SSL은 HTTPS가 SSL이 아니에요. 네네. HTTPS 웹 서버가 SSL로 암호화된 거를 HTTPS라고 하지 SSL 아닙니다. SSL 전체가 아닙니다. 네네네. 근데 우리가 대부분 접속하는 건 HTTPS니까 접속을 했을 때 네. 이게 차단이 됐을 때 차단 페이지가 나와야 되죠. 네. 근데 지금의 보통은 어떤 상황이 나오냐? 그냥 페이지가 안 나온다고 그냥 네. 접속 그 화면이 떠요. 브라우저가 띄우는 그냥 접속 차단, 접속 뭐 이것들입니다. 꼭 시스템이 장애가 난 것처럼. 네, 그렇죠.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거죠. 네. HTTP 말고 네네. SSL에 대해서. 자, 이거를 왜 그러냐? 프로토콜 자체에 SSL 프로토콜 자체의 리미테이션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리셋을 보냅니다. 네. 보안 장비가. 과거에는 안내 페이지를 보내지만 HTTPS 웹 서버는 언제 페이지를 넘겨줄 수 있냐면 우리가 TCP 커넥션을 딱 만들고요. 우리 통신하자, 경로를 만들자 딱 하고 우리
신뢰된 통신을 하자라는 걸 딱 만든 다음에 네. 이제 암호화 통신을 하자라는 핸드쉐이킹을 움직여요. 자, 이제 암호화 이런 식으로 하자라는 게 딱 끝나면 자, 내가 데이터 보낼게. 데이터를 딱 보내요. 네. 알았어, 내가 이 응답 줬어. 이게 돼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사용자가 받아보는 건 이 응답이에요. 네. 그죠? 네, 그렇죠. 응답은 언제라고 했죠? 암호화 통신을 이렇게 하자라고 한 이후라고 이후에. 말씀드렸잖아요. 차단은 언제 일어나냐면 3N 통신하자. 자, 암호화 시작할래? 하기 전에 그 암호화 아니, 전에. 암호화 시작할래? 아. 할 때 차단을 시켜요. 아, 네, 네. 그때 정보를 그 정보를 보고 차단을 시켜요. 아, 네. 그래서 서버가 안내 페이지를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핸드쉐이킹이 끝나야 아, 네. 암호화 이런 안내 페이지를 보낸 걸 여기다 넣어서 보낼 수가 있어요. 네, 네. 불가능한 로직이에요. 그러나 오케스트레이터는 네. F5가 네. 아까 PF에서 아까 되는 이유는 우리는 이게 가운데에서 주체가 돼서 움직입니다. 이렇게 주체가 되고 이렇게 되고 주체가 돼요. 우리가 뭐 통상적으로 뭐 풀 프락시 디자인 아키텍처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네. 이 디자인으로 이걸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서 움직였던 부분에 관련된 부분을 다 수행을 하고요. 네. 그리고 실제적으로 차단은 데이터 안내 페이지를 데이터 형태로 다 움직인 다음에 차단 페이지를 던져줄 수 있어요. 즉 네, 네. 컨디션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암호화 이렇게 합시다 내고 끝나고 데이터 날라오면 당신 불법 사이트 접속했어요. 그 사이트를 여기다 딱 실어줄 수가 있어요. 네, 네. 오케스트레이터 정도 되면 이런 걸 할 수 있어야 되죠. 저희는 네. 할 수 있다. 오케이, 오케이. 네, 그게 이제 이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되는 장비가 별로 쉽지 않죠? 네. 쉽지 않습니다. 네.